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결정 심리학을 한 학기 동안 강의할 김진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여러모로 좀 불편하네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고요. 사실 그 학교에 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게 또 대학 다니는 재미인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네요. 여러분 얼굴도 보고 싶고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네요. 곧 코로나 사태도 지나갈 것이고요. 곧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참고 이 동영상 강의, 온라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학도 또 바뀔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변할지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의사결정의 심리학 강의는 간단한 소개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심리학,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행정학에서 이제 하나의 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허버트 사이먼 유명한 사람이죠. administrative behavior 영어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책을 썼죠. 이분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야에 흥미를 가진 천재적인 학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허버트 사이먼을 위시한 여러 그 의사결정의 심리에 관련된 그 연구가 이어져 오다가 사실은 행정학 분야에서는 이 관심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고 또는 소개되지 않고 그러면서 좀 관심이 멀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사결정의 심리 쪽은 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우리가 교재로 쓰는 분인데 생각에 관한 생각 이 교재를 이 책을 쓴 다니엘 카네만입니다. 이 다니엘 카네만은 심리학자로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어떤 참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특이한 특이한 사건이었죠. 이분을 위시한 여러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행정학 분야나 이쪽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소개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학계에 이걸 알리려고 그 학계부에다 몇 개의 글도 올리고 그랬었는데요. 이 카네만을 위시한 이런 의사결정의 심리학을 계속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를 여러분들한테 한 학기 동안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심리학은 진짜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요새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행동경제학자들 이렇게 behavioral economics 행동경제학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행동경제라고 불리는 학문을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일단 소개를 하면요. 이 생각에 관한 생각, 이 책을 할 겁니다. 원래 이제 원제는 Thinking Fast, Thinking Slow 이렇게 돼 있는데 빠르게 생각하기, 느리게 생각하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불리는 것. 우리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떠오르는 것들, 이런 건 시스템 1이고요. 뭔가 이렇게 시간이, 노력이 필요하고 주의 집중이 필요한 이런 생각은 시스템 2, 천천히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의사결정과 관련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빠르게 생각하기가 일으키는 오류, 어떤 우리가 이 오류를 갖고 있는가.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접하지 않았다면,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면, 옛날에 저처럼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조금 놀랄 거예요. 아니면 많이 놀랄 겁니다. 왜냐면 나의 인식의 전환이 가져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깨지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여기 뭐 여러 책들이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책들을 다양하게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게 많은 부분 오류가 있었구나.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인간이 사용 설명서,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 갖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가전제품을 사든 뭐 컴퓨터를 사든 자동차를 사든 이 사용 설명서가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용 설명서를 읽고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거를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몰랐던 거죠. 근데 카네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하고 카네만 이외에 많은 사람이 연구하면서 이걸 체계화시키고 이제 이런 책이 나오고 대중들을 위한 책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우리 인간이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과정, 메커니즘에 대한 것을 우리의 그것에 대한 설명서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거의 모든 게 의사결정이잖아요. 투자도 의사결정. 저는 뭐 주식 투자도 이것과 접목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주식 투자의 심리학이라는 책. 제가 이번 학기에 부동산학과에서 주식 투자 세미나 정책대학원에서 우리 야간에 정책대학원에서 하죠.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주식 투자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시면 또 색다를 수 있어요. 여튼간에 저는 이게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도 쓰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교주로 할 것은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다 사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그런 책이죠. 굉장히 두꺼워요. 제가 여기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책입니다. 되게 두꺼워요. 이 책은 많이 알려져 있고, 참 특이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건 특이한 건 아닌데 특이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도전하지만 제대로 끝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워낙 두껍고 또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어렵다. 제 친구도 이 책을 이제 읽다가 포기한 친구도 있고 어렵대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로 생각이 되는데 이 책 어렵대. 근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두껍고 뭐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뭐 이해가 안 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초기에 나온 책들은 좀 책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이 책을 끝낼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이 책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뭐 여러 책 읽을 필요 없이 이 책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근데 이 책은 이제 학자가 쓴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대중을 위해서 썼긴 하지만 이 사람 논문 쓴 거하고는 또 다르죠. 논문은 더 어려운데 그걸 이제 풀어서 이분이 이제 대중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나오기 전에는 뭐 제가 다른 교재들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 이론을 개발한 원조라고 할까요? 원조라는 분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좋은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 학기 교재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몇 년에 한 번씩 교재를 바꾸고 이러는데 이 책은 못 바꾸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조고 또 잘 썼고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목차를 보면 한 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두 시스템 1부서부터 5부까지 6개네요. 그래서 결론까지 하면 6개고 5부까지 이제 두 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스템 이게 1부입니다. 자, 우리는 시스템 1이 있고 시스템 2가 있다. 시스템 1은 뭐고 아까 빠르게 생각하기, 시스템 2는 느리게 생각하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게 무언가에 대한 얘기를 1부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오류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2부서부터 5부까지. 그래서 어림짐작과 편향, heuristics and biases. 휴리스틱스라는 거를 영어로 휴리스틱스라는 것을 어림짐작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바이어스는 편향이라고. 우리가 어떤 뭐랄까 방법론을 써요. 그걸 휴리스틱스하고 어림짐작을 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특정한 편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바이어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의해서 오류가 생긴다. 그런 것들이 뭔가? 그럼 이제 2부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3부는 이제 과신, overconfidence. 이제 우리가 이 과신은 교만하고 다릅니다. 교만은 좀 달라요. 교만한 것은 뭐 어떤 뭐 아들러 같은 사람이 거만한 거나 열등감이나 다 같은 뿌리에서 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런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서의 과신은 내가 그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거, 나 이해했어, 나 알았어, 그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사확신 편향 같은 거 이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결과가 알려졌어요. 근데 사실은 그전엔 몰랐는데 결과를 알고 나서 마치 아는 것처럼 내가 알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과신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렇게 이제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자신이 이해하고 있다,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그 착각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직관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알고리즘이 강하냐? 요새 뭐 이제 알고리즘이냐, 아니면 우리 직관이냐, 인간이냐, 공식이냐, 뭐 인간이냐, AI냐, 뭐 이런 얘기까지 연결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에는 이제 4부가 선택인데 전망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Prospect Theory. 그래서 이 전망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치버스키라는 사람과 그 사람 돌아가셨죠. 아모스키 치버스키인가? 그분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이 논문을 냈는데 전망이론. 뭐 이제 공부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네. 왜 전망이론이라는 말을 붙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확실한 걸 선택하는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는가? 뭐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서 실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편향을 갖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에 5부에는 두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경험자, 기억자 다 이제 우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들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험자, 기억자. 기억자가 있고 경험자가 있다. 경험자는 지금 느끼는 자고요. 기억자는 재구성하는 자입니다. 스토리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기억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꾸미는 자거든요. 이 두 자가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자를 중시하느냐 경험자를 중시하느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책을 하고요. 이제 시간이 남으면요. 시간이 남으면 이제 다른 책들도 조금씩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강의 계획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유동적입니다. 이 책을 일단 끝내는 거는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뭘로 할까?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책들을 좀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 책 소개를 하고 오늘 수업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스마트한 생각들은 이게 스마트한 생각들, 스마트한 선택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리즈처럼 나와 있는데 이 독일의 이 사람 갑자기 인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이 책들은 굉장히 쉽게 이 책에 바탕을 두고 에피소드 형식으로 짤막짤막하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과 이 책을 같이 읽으면 쉽게 이 행동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론을 또는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생각들은 뭐 정말 마음 잡으면 하루에 다 읽을 수도 있고 뭐 2, 3일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가벼운 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뭐 많은 인사이트가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이 또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다 이게 시리즈인데 이런 다 이제 뭐라 할까요? 이 행동경제학적인 바탕으로 즉 카네만과 같은 이 행동경제학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대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쓴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적 기질이 뛰어나서 소프트한 글들을 이런 이론을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쉽게 쓴 거죠. 예. 제가 이제 이 책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고요. 근데 그 전에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블랙 스완이라는 책입니다.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나심 탈레브도 천재 같고요. 물론 다니엘 카네만도 천재라고 보는데요. 이 블랙 스완이 저한테 엄청나게 충격을 줬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해해? 그렇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막 그런 막 전율을 느꼈죠. 이 책도 뭐 전율을 느꼈지만 지금은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전율이 사라졌지만 여하튼간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어봤습니다. 블랙스완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쉽게 읽을 책은 프레임이라는 책입니다.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 행동경제학자의 이론을 짜집기를 해가지고 조금 한국적 예를 들면서 사람들한테 소개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잘 팔려요. 음. 근데 사실은 오리지널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다 이미 다른 대가들이 이미 해놓은 거를 그냥 버무린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간에 되게 짧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프레임 한번 읽어오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되게 짧거든요. 그러면 감을 딱 잡고 오는 겁니다. 행동력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야구나 라는 감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책도 보내드리고 다 소프트한 책들입니다. 블랙스완은 아니에요. 블랙스완은 좀 두껍고 좀 현학적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읽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뭐 재밌어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심 탈레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블랙스완뿐만 아니라 뭐 안티프레이즈라는 책, 뭐 이것도 명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는 걸 하느냐, 의사결정을 하느냐, 어떤 의사결정, 개인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안티프레이즈 깨지지 않는 방법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투자 철학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는 투자를 할까? 뭐 워렌 버핏은 왜 깨지지 않는 철학일까? 투자 철학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제가 좀 빗나가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하고 이런 걸 또 같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원리가 이해가 되고 투자 원리라든가 투자 철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제 책을 뭐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주식 투자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 정도 읽어보셔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게 뭐랄까요? 경영학처럼 뭐 재무 분석하고 뭐 종목 분석하고 뭐 여튼간에 이런 통계적인 또 회계적인 그런 것만 강조해서는 투자에 성공하기 어려워요. 인간의 심리라든지 뭐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철학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따라와 줘야 비로소 어떤 그 원리가 보이거든요. 경영학 교수들 잘 못해요. 투자를.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회계 정보도 밝고 정보도 많은데 그런 쪽 지식이 많은데 왜 못할까요? 또 무서워해요. 저는 그 이유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넛지란 책이 여기 있는데 이제 넛지는 이제 이거를 우리 행정학과니까요. 정책에 응용한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책을 인간이 실수하는 걸 막아주면서 도와줄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정책적인 어떤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넛지라는 책은 이제 옛날에 제가 교재로 썼었어요. 근데 그래 그리고 뭐 또 뭐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제가 책을 쭉 제가 읽은 책 중에 몇 권을 더 소개하면 이거는 하버드의 이제 심리학자가 쓴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예.
이 책도 굉장히 재미나고 인간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풍부한 책입니다. 그리고 뭐 상식의 배반 뭐 이런 책도 있어요. 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좀 전율을 느끼면서 읽었던 책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뭐 관심 있으시면 주교제는 이거지만 이 다른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이제 이 책도 이제 서평을 요구할 거고 이 책 뭐 이제 당연히 좀 쉬운 책이니까 이 책을 요구할 건데 이걸로 부교재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서평을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학기 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